어, 여기 군복 입은 여자들이 있네. 우와, 여자 군인이다. 몸매 죽이는데? 우리랑 한잔하자. 어때? 죄송한데 저희는 조용히 식사 중이에요. 소영이의 정중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최도안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뭐, 조용히 하라고? 야, 이년이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이쁜이, 혹시 남친 있어? 없으면 오빠가 상대해줄게. 조폭 중 한 명이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며 추잡한 웃음을 지었어요. 손을 뻗어 소영이 어깨를 건드리려 했죠. 어깨 한번 만져봐도 돼? 진짜 탄탄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한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참고 있었어요.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년이 우리 형한테 대들어? 최도안이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죠. 야, 목 말라 보이는데 시원하게 해줄까? 순간 차가운 맥주가 소영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깨끗했던 군복이 순식간에 맥주로 범벅이 되었죠. 아, 대위님, 이 사람들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또 다른 조폭이 뜨거운 된장찌개를 들어 올렸어요. 아, 미안. 실수했네. 뜨거운 국물이 미경이 군복 전체에 쏟아졌어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국물이었죠. 미경이의 비명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남은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어요. 대위님, 이제 정말 한유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상의 안쪽에서 UDT 휘장이 살짝 드러났어요. 최도한 일당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걸 말이에요. 제 이름은 한유진이에요. 대한민국 해군 UDT 특수부대, 여군 최초로 대위 계급을 받은 사람이죠. UDT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옥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해요. 24주간의 기초 훈련 중에서도 특히 120시간 동안 잠을 못 자는 지옥주와 물 한 병으로 5일을 버텨야 하는 생식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수료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될 정도로 극한의 훈련이었죠. 저도 그 과정에서 환각과 환청을 경험했고 고인 빗물을 혓바닥으로 하자 먹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들을 견뎌냈어요. 우리는 인간 병기가 되도록 훈련받았어요. 특수살상 무술로 적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살상 무기죠. 오늘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부대에서 신참 여군들을 훈련시키고 오후엔 작전 회의를 마친 후였죠. 저녁 무렵 제 부하인 김소영 하사와 박미경 하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대위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소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서 먹을까? 저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물었죠. 시내에 할머니가 하시는 한식집이 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대 근처 소도시 중심가에 있는 할머니네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정겨운 곳이었죠. 저녁 7시쯤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한적했어요. 우리는 가장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항상 이런 자리를 선호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전체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 말이에요. UDT에서 몸에 밴 습관이죠. 할머니가 직접 나오셔서 주문을 받으셨어요. 군인 아가씨들이구나. 고생 많다. 맛있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하루 훈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위님, UDT 훈련은 정말 힘들었습니까? 소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야, 여기 술 있냐?
큰 목소리와 함께 5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히 맨 앞에 선 남자가 위협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컸는데 목과 팔에 문신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사람이 최도환이라는 이 지역 조폭 두목이었어요. 할아버지, 소주 몇 병 내놔. 최도환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술을 따로 팔지 않아요. 뭐? 술이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하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시선 끌지 말고 조용히 식사만 하자. 하지만 최도환 일당은 이미 우리를 발견한 상태였어요. 어? 여기 제복 입은 여자들이 있네? 최도환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우와, 여자 군인이다. 몸매 죽이는데. 다른 놈이 야릇한 눈빛으로 훑어봤어요. 우리랑 한잔하자. 어때? 최도환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조용히 식사 중이에요. 그러자 최도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뭐? 조용히 하라고? 야,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또 다른 놈이 테이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깨 한번 만져봐도 돼. 진짜 탄탄하겠다. 그놈이 손을 뻗어 소영이를 건드리려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소영이가 몸을 피했어요. 이년이 우리 형한테 대들어. 최도환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야, 목 말라 보이는데 시원하게 해줄까? 순간 맥주가 소영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차가운 맥주가 얼굴과 군복을 적셨죠.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대위님, 이 사람들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참고 있었어요. 그때 최도환의 부하 중 하나가 테이블 위에 뜨거운 된장찌개를 들어 올렸어요. 아, 미안. 실수했네. 뜨거운 된장찌개가 미경이 군복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옷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경이가 아픔에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도망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벌벌 떨고 계셨어요. 대위님, 이제 정말 소영이가 맥주에 젖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UDT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법,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법, 그리고 필요할 때 단숨에 상황을 제압하는 법. 상의 안쪽에서 UDT 휘장이 살짝 보였어요. 최도환 일당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를.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제가 일어서자 최도환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년이 화났나? 뭐, 일어선다고 무서워할 줄 알아? 대위님, 그냥 참아요. 신고만 하고 가요. 소영이가 맥주에 젖은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제 부하들이 모욕당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사과하세요.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최도환이 귀를 의심하는 듯 물었어요. 제 부하들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조폭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야, 이년이 진짜 미쳤나?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최도환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야, 이 어줍잖은 년아.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군대에서 좀 배웠다고 깝치는 거야? 그때 식당 주방에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발 우리 가게에서는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게요. 경찰? 최도환이 할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할머니, 경찰이 뭐 어쩔 건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한 건데. 맞아요, 할머니. 우리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조폭이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무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안의 분노가 더욱 끌어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사과하세요. 제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때 제 목소리에는 특유의 위압감이 배어 있었어요. 극한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며 몸에 벤살기였죠. 순간 조폭들의 웃음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하지만 최도아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야, 이 여자 목소리 좀 들어봐. 무서워 죽겠네. 그가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야, 너희도 무서우면 집에 가도 돼. 조폭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형님이 무서워할 리가 없죠. 그냥 여자 하나인데. 한 놈이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최도안이 제 앞까지 바짝 다가왔어요. 야, 계급이 뭐라고 했지? 대위면 뭐 대단한 거야? 나도 예전에 군대 갔다 왔어. 간부들 별거 아니더라. 그가 제 어깨를 밀쳐내려고 했어요. 그만! 제가 그의 손목을 번개같이 잡았어요. 순간 최도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잡은 힘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아야, 야, 인연이, 이거나.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죠. 관절 제압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야, 놓으라고. 최도안이 아픔에 소리쳤어요. 다른 조폭들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야,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최도안의 손목을 잡은 채로 다른 놈들을 바라봤죠. 사과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놔! 정말 놔! 최도안이 다른 손으로 저를 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버렸어요. 아! 최도안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형님, 조폭들이 동시에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최도안을 방패로 세우며 말했어요.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요. 이 사람 손목이 부러질 거예요. 조폭들이 멈칫했어요. 최도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부탁이야. 제발 이것 좀 놔. 최도안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알겠어. 알겠다고. 미안해. 저는 그제서야 손을 놓아줬어요. 최도안이 손목을 붙잡고 뒷걸음질 쳤죠. 이 여자 뭐야? 한 조폭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최도안이 손목을 주무르며 화를 냈어요. 야, 인연이 우리를 우습게 봐. 다 같이 덤벼. 하지만 조폭들이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한 놈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형님, 일단 이걸로! 안 돼. 할머니가 울부짖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위협해야 제가 정당방위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대위님, 조심하세요. 소영이가 외쳤어요. 그놈이 소주병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느렸어요. 저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장 해제 기술을 사용했죠. 쨍그랑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그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뭐야? 진짜 뭐야, 이 여자? 다른 조폭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최도안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발로 차버렸어요. 쾅!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남은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인연이 우리를 개무시하네. 최도안이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다른 조폭과 함께 남은 테이블들을 하나씩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조폭들이 식당을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한 거죠. 의자를 던지고 그릇을 깨뜨리고 벽에 걸린 액자까지 떨어뜨렸어요.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한 가게를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그만!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폭들이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너무 강렬했거든요. 할머니 가게를 왜 부숴요? 죄가 뭐가 있다고? 닥쳐! 내가 먼저 우리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최도안이 소리쳤어요. 시비! 사과하라고 한 게 시비예요?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여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한 게 죄야? 최도안이 벽에 걸린 시계를 집어던졌어요. 쨍그랑. 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거든요. 좋아요. 이제 정말 끝까지 해봐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최도안이 비웃었어요. 끝까지? 좋아. 여자 하나가 우리 전부를 상대한다고? 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제 팔뚝에 근육이 드러났죠. 조폭들이 그제서야 제 체격을 제대로 봤어요. 여자치고는 너무 탄탄한 몸이었거든요. 뭐야, 저 근육. 한 놈이 중얼거렸어요. 형님, 뭔가 이상해요. 다른 놈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최도안은 이미 후퇴할 수 없었어요. 무서우면 나가. 나는 끝까지 한다. 그가 소리치며 저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공중에서 멈췄어요. 제가 손목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반격을 시작했어요. 한유진이 최도안의 주먹을 막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폭들의 얼굴에 당황이 스쳐갔죠. 여자가 남자의 주먹을 이렇게 쉽게 막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뭐야? 최도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유진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로 가볍게 비틀었어요. 최도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는 남녀의 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다른 조폭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최도안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죠. 상대방의 움직임, 공격 패턴, 심지어 개개인의 체격까지 순식간에 파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조폭이 의자를 들고 달려왔어요. 유진은 최도안을 밀어내며 몸을 낮췄죠. 의자가 머리 위로 휙 지나갔고 그 틈에 유진은 상대의 다리를 걸어버렸어요. 조폭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유진은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몸을 돌리며 두 명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한 움직임이었죠. 조폭들은 서로 부딪히며 엉켜 넘어졌어요. 인연이 뭐야? 네 번째 조폭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어요. 가볍게 목덜미를 쳤고 그놈은 기절하며 쓰러졌죠. 순식간에 네 명이 무력화됐어요. 최도안만 남은 상황이었죠. 최도안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이제야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누구세요? 최도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말이에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최도안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도안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물었어요. 형님, 최도안이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소리쳤어요. 인연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쓰러진 조폭들과 엉망이 된 식당, 그리고 침착하게 서 있는 유진을 보더니 상황을 파악했어요. 너희가 먼저 시비를 걸었겠지? 남자가 최도안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우리가 뭘 했다고? 최도안이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할머니께 다가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말썽을 부렸네요. 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조폭이 사과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가게가.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모든 손해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유진이 그 남자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조폭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군인이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대위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남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죠. 혹시 특수부대이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최성민은 분명 조폭 두목이었지만 최도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예의도 알고 상황 판단도 빨랐죠. 대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큰 실례를 범했네요. 형님, 왜 인연한테 고개를 숙여요? 최도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민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최도환을 노려보며 말했죠. 닥쳐! 내가 누구한테 덤빈 건지 알기나 해? 그냥 여자군인 아니에요? 그냥 여자군인, 성민이 비웃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 바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최도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수부대가 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성민이 유진에게 다시 말했어요. 대위님, 제 동생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유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판단하고 있었죠. 할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가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세요. 그리고 유진이 최도환을 바라봤어요. 제 부하들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이 즉시 대답했어요. 그는 최도환과 다른 조폭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야! 다 일어나서 사과해! 쓰러져 있던 조폭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모두 멍한 표정이었죠. 할머니께 사과드려! 성민이 명령했어요. 조폭들이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그리고 저 군인분들께도! 조폭들이 유진과 소영, 미경에게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죠. 성민이 지갑을 꺼내 할머니께 돈을 드렸어요. 일단 이걸로 당장 필요한 건 해결하시고 정확한 손해액은 내일 계산해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셨어요. 성민이 조폭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나가 있어. 나는 할 말이 더 있어. 조폭들이 하나둘씩 식당을 나갔어요. 최도환도 마지못해 따라 나갔죠. 이제 성민과 유진, 그리고 유진의 부하들만 남았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위님, 혹시 어느 부대 출신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UDT입니다. 유진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성민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UDT라고요. 진짜 UDT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동생이 정말 죽을 뻔했네요. UDT한테 덤비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대위님,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유진이 경계심을 품고 물었어요. 이 지역에 요즘 새로운 조직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악질들이죠. 마약도 하고 여성들을 납치해서 팔고 정말 못할 짓이 없어요. 성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저희 같은 기존 조직은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사업만 하는 거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놈들은 달라요. 그래서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놈들과 연결된 경찰들이 있거든요. 유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도와달라는 거죠? 내일 밤에 그놈들이 큰 거래를 한다고 해요. 여성들을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거래요. 그걸 막아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신매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거든요. 어디서 하는 거죠? 항구 창고예요. 정확한 위치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성민이 명함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어요. 대위님, 저는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놈들은 정말 악마예요. 유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죠. 생각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식당을 나갔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유진과 부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죠. 할머니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유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군인이세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유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소영이와 미경이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위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유진이 부하들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아가씨들, 정말 고생했어요. 음식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유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만류하셨어요. 아니야. 아가씨들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꼭 다시 와야 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들이 식당을 나서면서 유진은 성민의 명함을 다시 봤어요. 내일 밤의 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정의감과 신중함 사이에서 고민이 시작됐죠. 다음 날 저녁 유진은 결심을 굳혔어요. 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인신매매는 절대 방관할 수 없는 범죄였거든요. 부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후 유진은 개인 시간을 이용해 항구로 향했어요. 성민이 알려준 창고는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죠. 어둠 속에서 창고 근처를 정찰하던 유진은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고 주변에는 무려 15명의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고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창고 안에서는 여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납치당한 피해자들인 것 같았죠. 유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성민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의 뒤에는 조직원 5명이 따라왔죠. 대위님, 정말 와주셨네요. 성민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유진이 창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저희도 놀랐어요. 원래 7, 8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유진이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적의 배치, 이동 경로, 사각지대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죠. 작전을 바꿔야겠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면으로 들이치는 게 낫겠어요. 우회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면으로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혼란을 만들 테니까 그때 당신들이 지원해 주세요. 유진은 이미 머릿속으로 전체 작전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적의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었거든요. 시계를 확인하니 밤 11시였어요. 거래가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죠. 유진이 창고 옆쪽으로 몸을 숨기며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감시병이 담배를 피우며 한가로이 서 있었어요.
유진이 뒤로 접근해서 목 뒤를 가격했죠.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감시병들이 함께 있었어요. 유진은 벽에 붙어서 기다렸다가 한 명이 화장실에 가려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노렸어요. 남은 한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돌아오는 다른 놈도 입을 막고 기절시켰죠. 이제 창고 정면에는 10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 성민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갑자기 창고 뒤편에서 큰 소음이 났어요. 성민의 조직원들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거였죠. 감시병들의 절반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이때가 기회였어요. 유진이 창고 정문으로 돌진했죠. 야! 누구야? 남은 감시병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어요. 빠른 연타로 명치와 목을 가격했고 그는 즉시 쓰러졌죠. 창고 문을 열자 안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20대 여성 7명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창고 안쪽에서는 조직 간부들이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들이 유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뭐야? 너 누구야? 간부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경찰이야. 다른 놈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으로 답을 했죠. 첫 번째 간부가 총을 꺼내려고 했지만 유진이 더 빨랐어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서 총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어요. 두 번째 간부가 뒤에서 몽둥이로 공격해 왔어요. 유진이 몸을 돌려 피하면서 팔꿈치로 그의 갈비뼈를 가격했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세 번째 간부가 칼을 들고 달려왔어요. 유진이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고 관절을 꺾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이때 밖에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편으로 갔던 감시병들이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대위님, 뒤에서 5명이 오고 있어요. 성민이 외부에서 소리쳤어요. 유진이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창고 안에는 각종 도구들이 놓여 있었죠. 삽, 곡괭이, 쇠파이프 등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감시병들이 창고로 뛰어들어왔어요.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맨 앞에 선 놈이 소리쳤어요. 유진이 벽에서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길이가 1m 정도 되는 튼튼한 파이프였죠. 첫 번째 놈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유진이 쇠파이프로 그의 몽둥이를 쳐서 떨어뜨리고 바로 다리를 가격했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유진이 몸을 낮춰서 한 명의 다리를 쓸고 일어나면서 다른 놈의 턱을 쳐올렸죠. 2명 모두 쓰러졌어요. 네 번째 놈이 체인을 들고 공격해 왔어요. 유진이 쇠파이프로 체인을 감아서 빼앗고 그대로 그의 어깨를 가격했죠. 마지막 한 명이 겁에 질려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쇠파이프를 던져서 그의 다리에 맞췄어요. 그는 넘어지며 기절했죠. 창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묶여있던 여성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유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들의 밧줄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구해주신 거예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성민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대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유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15명의 범죄자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안전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네, 바로 연락하겠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몇 대의 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또 다른 놈들인가요? 성민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죠.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 명의 여성이 15명의 범죄자를 모두 제압한 현장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서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성민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했고 한유진 대위가 피해자들을 구출했다고 말이에요.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기절해 있었죠.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출된 여성 중 한 명이 유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찰서장이 유진에게 왔어요. 대위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몇 달째 찾고 있던 조직이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어떻게 이들을 혼자서?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경찰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상황이 이해됐죠. 범죄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피해자들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됐어요. 창고에는 유진과 성민만 남았죠. 대위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성민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는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 동생이 저지른 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성민을 바라봤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최도한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네,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유진이 창고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오늘 밤 일어난 일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였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낸 뜻깊은 일이었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배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여군 대위, 인신매매 조직 단독 소탕, 특수부대 출신 여성 군인의 영웅적 활약, 15명 조직원 모두 체포, 피해자 7명 전원 구조. 뉴스를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한 명의 여성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그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전설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도한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조폭들은 이제 여군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어요. 한유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응징받았어요. 그보다 더 통쾌한 결말은 없었죠. 인신매매 조직 소탕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유진 대위의 이름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국방부에서도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신참 여군들을 훈련시키고 작전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부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일장 말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소영이와 미경이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죠.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은 부하들과 함께 부대 근처로 나왔어요. 어디서 식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네 한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 사람은 익숙한 길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지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테이블과 의자도 모두 새 것이었고 벽지도 새로 바뀌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께서 유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할아버지를 불러오셨죠. 할아버지도 유진을 보시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두 분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유진 덕분에 식당을 다시 열 수 있었고 성민이 약속한 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줬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유진에게 특별 요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특별히 만드신 잡채까지 정말 풍성한 상차림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유진이 없었다면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포기해야 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유진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유진이 정중히 양해를 구하자 모두들 이해해줬어요.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됐다가 유진에게 구출된 여성의 어머니였어요. 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유진 덕분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사라진 후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셨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유진이 딸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딸은 대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시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어요. 성민이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모습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성민은 유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그가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유진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어요. 조직원들에게는 모두 정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작은 건설회사를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도안의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성민이 그를 해외로 보냈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일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민은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유진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유진의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출된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직접 만들어 온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각각의 사연이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유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죠. 한 여성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천사 같은 존재였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또 다른 여성은 유진을 보고 여성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편지도 감동적이었어요. 딸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겠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유진 같은 군인이 있어서 나라가 든든하다고 했어요. 부대에서도 유진의 활약을 인정해줬어요. 부대장은 유진을 따로 불러서
격려의 말씀을 전했어요. 군인의 본분을 다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전국의 군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받았거든요. 소영이와 미경이도 크게 달라졌어요. 유진을 더욱 존경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훈련에 임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미경이는 나중에 특수부대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유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그들에게 조언했어요. 힘든 훈련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말이에요. 강한 힘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지역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폭들이 설치던 거리가 평화로워졌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여성들과 노인분들이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할머니네 한식당도 손님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유진이 다녀간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혼자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다면서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녀는 자신도 나중에 유진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유진은 그 소녀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범죄자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고 그 결과로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이 됐어요.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유진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부에서는 유진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해서 그곳으로 파견을 보내기로 한 거죠. 떠나는 날 할머니네 한식당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일을 하라며 격려해줬어요. 소영이와 미경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유진이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날 때는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기차를 타고 새로운 임무지로 향하면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진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임무지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딜 가든 정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면서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마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한유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정의와 용기를 잃지 않는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유진 대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